벌써 3월이잖아요. 옷도 가벼워지고 곧 반팔 입어야 되는데 다이어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살이 너무 안 빠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년 고민이에요. 네. 아니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건강하시고 뺄 살이 어딨어요. 생겨났어요. 저도 이제 50이 넘어서 중년이 되니까 다들 고민을 해요. 아니 누구는 조금 먹고도 안 쪄. 안 쪄. 네. 나는 진짜 조금밖에 안 먹는데 네. 살이 더 찌고. 아, 맞아. 나태주 씨 같은 경우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맞아요. 아, 맨날 이거 먹는데. 뭐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살이 운동 많이 해서 그런가? 항상 궁금했어. 덤블링 많이 해서 그래. 맨날 뛰어다니거든요. 자, 이유는 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왜? 함께 보실까요? 네. 자, 바로 이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중년을 기점으로 해서 기초 대사량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 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걸 보는 건데요. 특히나 이 고강도의 신체 활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이가 들면서 어떻죠? 이 활동이 점점 떨어진다. 줄어드는 네.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근데 많이 내려간다. 쭉쭉 내려가네요. 80대 가면 40대에서 60대가 되면은 우리 몸의 근육량도 변화하고 호르몬도 요동을 쳐요. 그래서 20, 30대는 바짝 조금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뭐가 막 울퉁불퉁 나오는데 네. 지금은 근육도 안 받쳐주죠. 안 받쳐주죠. 호르몬 변화가 심해서 예전처럼 다이어트 효과를 보기가 너무 쉽지가 맞아요. 않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 벌써 제가 그 나이가 됐지만 이럴 때 운동을 멀리하고 뭘 하느냐?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찾아서 극단적인 식이요법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아니 극단적 그 식이요법이 뭐예요? 자, 극단적 식이요법 다이어트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1일 1식. 해봤어. 자, 간헐적 단식. 해봤죠. 나는 한 놈만 패. 난 하나만 먹어. 네. 원푸드 다이어트. 이러한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통한 다이어트를 보통 우리가 극단적 식이 다이어트라고 하죠. 아,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 카니버 다이어트처럼 고기만 먹는 것도 그 극단적 식이요법이네요? 그렇죠.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고기만 먹어요. 아까 말씀 주신 카니버 다이어트. 이것도 결국은 마찬가지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극단적인 식이요법 다이어트가 만병을 부르고 예? 또 가속 노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화요? 가속 노화. 빨리 늙는다고요? 네. 극단적 식이요법 다이어트 가속 노화 부른다. 네. 가속 노화 참 생각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네. 그러네요. 근데 선생님 왜 저를 쳐다보시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아니에요. 아, 제가 좀 애기 자격지심이 보느라 있나 힘드시죠? 네. 음식마다 영양소는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고기만 먹는 또는 특정한 음식만 먹는 한 종류의 음식으로만 시기를 제한한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해서 공복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그 순간에도 우리는 생명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뿐만 아니라 생명 유지를 위한 비타민, 미네랄 섭취를 못 하겠죠. 네. 이런 게 오래 간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식이 제한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근육도 빠지고 뼈도 손실되고 우리 몸은 점점 지탱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어르신들 한번 보세요. 반사관계라든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다 근육 손실 등으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르신만큼 나이가 안 들어도 제한적 시기를 장기적으로 하면 반사신경도 떨어지고 행동도 느려지고 그리고 아이쿠 짚었다가 손목 골절, 골절의 위험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40대, 50대의 젊은데 결론적으로 가속 노화가 올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먹는 거는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소식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럼 더 건강에 더 좋은 거 아닌가요? 1일 1식 이런 소식 습관이? 사실 우리가 나이에 맞게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균형 잡힌 소식을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자, 중년이 되었어요. 1일 1식을 한다. 그러면 체지방이 줄고 또 뱃살도 줄고 과식에 따른 소화기의 부담이 적어져서 딱 보면 느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주관적으로 좋아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 건강에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극단적 식이요법 다이어트, 근감소증 부른다. 자, 보통 탄수화물은 나쁘다 해가지고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을 딱 줄이고 그리고 단백질만 먹으면 된다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거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운동량이 적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면 이게 독이 되는 식이요법 다이어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독이 까지 된다고요? 독이 될 수 있어요. 진짜로?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몸속의 3대 에너지원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우리 미모를 담당하시는 남희 씨께서 네,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맞죠? 역시 맞습니다. 정답.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 에너지원이죠. 이 지방과 단백질, 인체 조직 성분으로 주로 활용됩니다. 근데 탄수화물은요 대부분 다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되죠. 비유를 하자면 탄수화물은 효율이 좋아요. 바로 탁 하면 탁 나와요. 그리고 부산물이 적어요. 마치 우리 옥탄가가 높은 차이는 휘발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네. 그 좋은 차, 고급 외제차에만 넣는다는 그 고급 휘발유요. 맞습니다. 고급 휘발유. 딱 적절한 비유셨는데요. 이 탄수화물을 넉넉하게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간하고 근육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됐다가 네. 탄수화물이 재현될 때 우리가 굶고 있을 때 그때 보조 에너지로 빠르게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지방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할 때 이런 지방을 꺼내 쓴다. 그러면 체중도 줄이고 비만 위험도도 낮출 수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지방도 사용한다고 하지만 네. 주로 근육의 글리코겐을 꺼내 쓰는 거예요. 자, 근육의 글리코겐을 다 꺼내 썼어요. 이 글리코겐이 바닥이 나면 근육 안에 있는 단백질을 꺼내 쓰겠네요. 네. 그러면 근손실이 가속화되겠죠. 문제는 근감소증이 수명도 같이 줄인다는 사실입니다. 진짜요? 아니 진짜 한번 같이 보시죠. 미국의 병원장 협회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요. 70세 이상의 노인 1,705명을 대상으로 그 생존율을 추적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근감소증 그룹, 이것이 실제 일반 근육을 지키는 그룹 대비 생존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리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아니 그래프를 정말 자세히 보니까 네. 기울기가 달라요. 완전 뚝 떨어졌어요. 맞아요. 아니 진짜 근육이 줄면 수명까지 준다는 게 진짜 어우 정말 충격적이네요. 맞아요.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체온도 만들고 혈당도 관리하고 이렇게 신진대사를 관리하는 이 근육,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면 신진대사도 함께 뚝뚝 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가속해서 근육도 같이 줄어든다. 네. 악순환의 그러니까요. 시작이죠. 어떡해요? 너무 슬퍼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있어요. 대사량이 줄고 근육이 줄고 근육이 줄어서 대사가 더 줄고 점점 근육이 빠집니다. 네. 그러면 그 근육이 빠진 빈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지방이 채우죠. 그래서 지방이 더 잘 붙는 체질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체질이 바뀌는 그래 체질이 바뀌는구나. 특히 40대와 50대의 중년부터는 자신이 지방 대사 체질인지 또는 근육 대사 체질인지 먼저 확인하고 식이요법을 결정하는 게 훨씬 똑똑한 결정이 되겠죠. 아니 그러면은 그 본인이 그걸 알 수 있는 어떤 대사인지 알 수 있는 뭐 방법이나 검사가 있을까요? 정확한 건요.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스스로도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운동을 많이 했을 때 네. 피로감을 얼마나 느끼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운동을 좀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피로감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 대사보다는 근육 대사를 더 많이 하는 유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렇다면 저는 근육 대사네요. 저도. 저는 조금 많이 느끼거든요. 아, 피로감. 진짜로? 저도요. 태주 씨도? 아, 그럼요. 국가대표시니까요. 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줄이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네. 자,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다른 사람보다 피로감이 좀 덜하다. 이런 분들은 축복받은 거죠. 지방을 활용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적정량 줄이는 것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너무 오랜 기간 장기간 탄수화물을 제한하게 되면은 근손실을 부를 수도 있으니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하는 게 좋겠죠. 자, 이 살 뺀다고 해서 무조건 탄수화물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네. 본인이 어떤 체질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식단을 조절할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